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중국 공산당 난리가 났지요. 반간첩법 시행 이후에 충격적인 동영상과 함께 전 국민 간첩이 차고 넘치니 간첩을 잡아야 한다라는 중국 공산당의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난달 2일부터 강화된 반간첩법, 방첩법 시행에 들어간 이후 중국 당국은 간첩 선전 및 방첩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충격적인 영상까지 SNS를 통해 유포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의 틱톡, 웨이보, 위챗, 샤오옹스 등에는 이 소셜미디어 등에는 간첩 영상들과 충격적인 방첩 영상들이 차고 넘칩니다. 홍보물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간첩은 당신의 주변에 나타날 수도 있다. 그들은 당신과 취미가 맞는 네티즌일 수도 있고 친밀한 연인일 수도 있고 당신에게 배달 아르바이트 기회를 주는 친절한 사람일 수도 있다. 이들은 여색으로 유혹하고 감성적으로 포섭하고 인터넷을 통해 끌어들일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중국 국가안전부는 위챗 공식 계정에 반간첩은 전 사회의 동원이 필요하다라는 안내문을 올렸습니다. 이 안내문은 전날 위챗 공식 계정을 개설한 국가안전부의 첫 게시글입니다. 이 글에서 중국 당국은 전 국민에게 간첩을 신고하라고 호소하며 포상금까지 내걸었습니다. 이어 11일 중국의 국가안전부는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 스파이 사건을 적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용의자 정머 씨는 모 군수업체 직원으로 미 CIA 요원들과 여러 차례 만나 중국 측 핵심 정보를 대량으로 제공하고 자금을 받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국가안전부는 위챗 공식 계정에 정치 안보는 국가 안보의 근본이며 4대 속성을 파악해야 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은 2016년에 발생한 국가 안보 사건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 글에 따르면 중국의 원난의 모 학교 퇴직 간부인 수모 씨는 해외 적대 조직의 핵심 구성원과 접촉을 해 무기를 구입하고 중국 내에서 이른바 결사대를 모집할 계획을 세웠다라며 중국 벵가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추진한 이 계획의 목적은 중국 공산당 정권 전복이다. 그러나 기획 단계에서 발각이 됐으며 관련자들은 모두 체포됐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갑자기 전 국민 간첩 잡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건 102주년이 되는 날, 중국 공산당은 외국의 적대 세력인 러시아 공산당 통제하에 세워진 외부에서 들어온 당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창건 후 28년 동안은 중국의 합법 정부인 중화민국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뒤엎었으며 그 후 74년 동안은 선전, 도구인 붓대, 언론 등 총대, 군경, 칼자루, 사법기구를 통해 일당 독재를 수호했습니다. 올해 들어 100년 동안 누적된 중국 공산당의 모든 문제가 전방위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중공군의 간판 군정인 로켓군의 상세한 정보가 미국에 의해 공개되면서 전략적 억지력의 미천이 드러났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최근 역외, 위안화 환율이 7.3을 돌파하는 등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 재계 인사는 현재 중국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2조 달러대 외화 흑자가 실종됐고 수출은 급락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도 거의 없는 상태이며 국내 경제는 시스템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무너지고 있고 대외 관계는 온 세상이 다 적으로 바뀌어 포위당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막이 드러남으로써 역외 환율 방어전에서 이길 가능성이 전무해졌다라고 전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중국 공산당은 이미 타키투스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타키투스의 함정은 정부나 정권이 국민의 신뢰를 상실해 무엇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국민들이 믿지 않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100년간 보지 못한 대변혁을 맡고 있는 중국 공산당은 정면 붕괴 위기에 처해 있고 사방은 온통 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 공산당이 정치적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극한 사고를 견지하는 이유이며 중국 공산당이 전 국민 간첩 잡기 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 중국 공산당은 당, 정, 군민학과 동서남북중을 막론하고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한다라는 구호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오쩌둥이 주장한 말로 정부와 군,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의 일구와 중국 전역의 모든 일을 공산당이 결정권을 갖고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강조하는 것은 중국이 이른바 강권 통치 시대에 들어섰음을 알리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가지 정치적 결정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중국 공산당의 정책 기조가 1978년 11기 3중 전회에서 제안한 경제건설 중심에서 정권 안정 유지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시진핑이 전례 없는 3연임을 결정짓고 중국 공산당 총서기와 국가주석, 중앙군사위 주석으로서 장기 집권에 들어감으로써 마오쩌둥 이후 가장 강력한 중국 최고 지도자가 됐다라는 점입니다. 셋째는 3명의 중앙서기처 서기가 모두 직업 경찰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국가안전부장을 지낸 천원칭, 공안부장을 겸하고 있는 왕샤옹, 공안부부장을 지낸 류진고 등이 바로 그렇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반간첩법은 간첩 행위의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해 국가안보 이익과 관련된 각종 문건과 데이터, 자료 및 물품의 정탐, 수집, 매수, 불법적인 제공을 간첩 행위로 규정을 했습니다. 기존 법률에서 국가 기밀에만 적용했던 범위를 국가 이익이라는 매우 포괄적인 범위로 확대했습니다. 국가 안보 이익과 관련된 각종 문건과 데이터, 자료 및 물품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중국 공산당의 통치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 포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반간첩법은 공안부, 국가안전부, 검찰원, 법원 등 중국 공산당의 독재 기계의 간첩죄를 구실로 민중을 박해할 수 있는 이 만능 도구를 제공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전 국민이 간첩 잡기에 참여한다. 간첩이 바로 당신 곁에 있다. 중국에 지금 간첩이 차고 넘친다라고 대대적인 선전선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과 사람 간의 불신을 조장해 서로를 경계하게 하고 불만이 있는 상대를 고발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지만 이럴수록 중국 공산당의 정권 유지에는 매우 이롭습니다. 일찍이 맹자는 무릇 사람은 스스로를 하찮게 여긴 뒤 남이 자신을 업신 여기고 이 한 집안은 스스로 자기 집안을 훼손한 뒤에 남이 망가뜨리며 한 국가는 스스로 자기 나라를 망친 뒤에 남이 무너뜨린다라고 했습니다.
내적 원인은 만물의 발전과 변화의 근원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이 망당 위기는 근본적으로 공산당 자체의 문제에 기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의 100년 역사를 보면 중국 공산당은 모든 문제를 상대에게 돌리는 것이 하나의 법칙이 됐습니다. 대만 해협의 위기는 대만 독립분자 때문이고, 홍콩의 문제는 홍콩 독립분자 때문이고, 신장의 문제는 신장 독립분자 때문이고, 티벳 문제는 티벳 독립분자 때문이라고 중국 공산당은 역설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외국 정부와 갈등을 빚으면 잘못은 미국, 일본, 한국 등 외부 적대 세력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당면한 국내외 모든 문제를 국내외 적대 세력이라는 프레임에 가둘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말하는 간첩은 바로 소위 국내외 적대 세력의 대리인들입니다. 전 국민이 간첩 잡기에 나서면 중국 공산당은 자체의 모든 문제를 아주 편리하게 국내외 적대 세력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100년 동안 중국 공산당 독재자는 반대파를 제거하고 지도자 개인의 권위를 확립하고 대중을 협박하기 위해 간첩 잡기 운동을 수차례 벌였습니다. 1930년대 중국 공산당은 이른바 AB단을 잡기 위한 숙청 작업을 각 근거지에서 벌였습니다. 중공군 상장 샤오코의 회고록에 따르면 이 숙청운동에서 10만 명이 살해됐습니다. 1940년대 중국 공산당은 옌안 정풍운동 후기에 구조운동에서 많은 특무들을 잡았습니다. 마오쩌둥의 비서를 지낸 리루이는 예난 시기 구조운동에서 1만 5천 명의 간첩을 잡았지만 실제로 공산당 내부에 침투한 간첩은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1960년대 문화대혁명 시기에 간첩 잡기 운동이 다시 한번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중국 공산당을 위해 생사를 넘나들었던 지하 당원들은 거의 특무로 몰렸고 그 결과 많은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1967년 9월 8일 중앙문혁소조 고문인 캉송은 류샤오치 당시 국가주석의 부인 왕광메이를 체포하는 보고서를 직접 작성을 했습니다. 그는 이 보고서에서 왕광메이가 미국 전략정보국의 특무, 일본과 장제스 비적의 특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마오쩌둥의 아내 장칭 중앙문혁소조 부소장이 이 보고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왕광메이는 중국 공산당 고위층이 수감되는 베이징 근교의 친청 감옥에서 12년 동안 수감이 됐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이런 운동으로 숙청한 사람들은 대부분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거나 감옥에서 고초를 겪게 됐습니다. 21세기 오늘날 중국 공산당이 또다시 전 국민 간첩 잡기를 연출함으로써 역사의 비극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으며 그만큼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이 무엇이다? 충격 사태에 빠졌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별공.